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경매 함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이라면요, 이런 경매 함정의 유형을 아셔야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본 영상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매 라방 제64강이고요. 생생경매 1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뭐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에서 이건 아마 제가 63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시니까 비슷한데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1번 경매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 원인을 확인하자 해가지고 이제 취득 원인이 딴 거 필요 없어요.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 어쨌든 매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두 번째 2번 타자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있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약간 신경 써서 해가지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는 그 경매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그래서 대항력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확인해보자.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랬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게 4번 해가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자의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하자.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당연하죠 뭐. 체육판 처음 들어보시는데 이거 한번 처음 딱 듣고 나서 그렇구나 이해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경매 사건에서 경매로 소유권을 달리했는데 이게 또다시 경매 시장에 나온 그런 유형의 물건이 있다더라. 이리하였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리는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죠? 교통정리를 할 줄 아셔야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요. 서울 및 수도권 쪽엔 이런 물건이 잘 없어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저도 지방 쪽에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물론 지방에 아파트 입찰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많아봐야 1, 200에서 2, 300 좀 더 커봤자 돈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난 모르고 일단 입찰 들어가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와 이게 뭔가 선행이 어떻고 후행이 어떻고 해가지고 복잡하다는 말이지.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낙찰자에 나죠, 그죠? 낙찰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권리를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뒤늦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A 해서 떡 싸먹은 셈 취지하면서 몇백만 원만 몇천만 원 그대로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물건에 조심을 하시자는 것이지, 이거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면 된다. 이거 제가 지난 63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대항력이 있어요. 낙찰자 나는 저 사람 보증금을 1억을 인수해야 된대요. 배당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럼 1억 인수한다 이거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인수 못하는 거지 뭐. 인수 못하였을 우리는 이걸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말이죠.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내가 안 해. 이행을 안 해버려요. 한번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 나올 것인가. 그걸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좀 간파를 좀 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지만 아마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땅이 경매가 나왔다, 땅을 낙찰받았다. 근데 지상 건물은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정지상권에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더라. 야, 근데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럼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그냥 큰 소리 친다? 아니올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 건물 소유자한테 쫙 소리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토지 낙찰자, 이거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어쨌든 봐가지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 받았단 말이죠. 건물 소유자는 을입니다. 예? 근데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법정 지상권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이 무조건 을한테 100% 큰 소리 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큰 소리 치려고 갑이 딱 을한테 어떤 모션 액션을 딱 취하려고 그러는데 을이 먼저 갑보다 먼저 팍 선수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코너에 몰렸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건 내 낙찰 받아가지고 무조건 뭐 방어하는 차원은 간단하잖아요. 가등기 설정하고 전세금 설정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어제 카페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좀 상당히 신기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할 필요 없어요. 신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대방에서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을한테 이 사람은 당신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되잖아. 따라서 건물 부숴. 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려니까 을이 그래 알았어. 건물 부셔봐봐. 근데 건물 부수자니 건물이 너무나도 신축 건물로서 따끈따끈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토지를 누가 낙찰 받는단 말이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낙찰 받는다. 이 사람은 왜 토지를 낙찰 받았을까요? 건물까지도 자기가 건물이 보니까 아주 괜찮아. 그럼 건물까지도 본인이 싸게 먹으려고. 싸게 먹으려고 이제 저 보십시오. 먹는다는 표현이 좀 뭐하죠? 그럼 좀 건물을 싸게 접수하려고, 싸게 매입을 하려고. 싸게 그런 매입을 하는 쪽에 방점을 찍다 보면은 이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된다. 그럼 건물 철거돼야 돼요.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매입을 할 요량으로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럼 매입을 한다는 것은 뭐죠? 건물 철거할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해가지고 헛기침하니 그 을 입장에서 더 그냥 큰 소리로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방어하는 차원에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2편이니까 2편 실전 경매입니다. 그래서, 뭐, 정난하게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 컨설팅 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와가지고, 안정현 저 사람 너무 많이 까발리는 거 아닌가? 라고 뭐라 해도 전 소신껏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취소 선택하시라는 말이죠. 때로는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열한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안종현이를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상에 만약에 안종현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있으면 다음부터 그런 내용을 입도 뻥끗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기대를 해봅니다. 해보고요. 일단 먼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보니까 이제 대통령 토론, 후보들 토론회잖아요. 3차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박황영님 반갑습니다. 최선영님 들으셨고요. 리장님 네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주여사님, 다음에 또 누구시디요? 알까기 대왕님, 그 다음에 백만섭님 들으셨네요. 유원곤님 들으셨고요. 자바니님, 또 누구신가요? 홍대의님 들으셨습니다. 떡갈비님 반갑습니다. 대찬인생님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닉네임 참 끝내줘요. 대표이사님. 여기서 아마 한 번은 닉네임을 박사를 해봐요. 박사님 됐번에 박사님, 그죠? 네. 자, 또 누구신가요? 나사랑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채팅창 안 보고 저는 여기 강의에 올인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셔가지고요. 이 편에서는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맛있게 잡수시든지 말든지, 예. 맛있게 잡수셔가지고 돈을 버시든지 말든지, 그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면 좋잖아요. 봐가지고 그러면 돈이 뭔지.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니까, 요 네 가지 해가지고 이게 이겁니다. 취득 원인을 확인하고, 다음, 경매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배당력을 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자. 근데 이게 또다시, 이겁니다. 또다시, 그죠? 또다시 경매 나온 거야. 또다시 경매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경매로 낙찰 받은데 이게 또다시 경매 나왔다는 게. 예. 그럼 요 경매가 뭡니까? 선행 경매고, 또다시 이게 후행 경매잖아, 그죠? 이래야 했을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이 사람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는 건 뭐죠?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3강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고,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 뭐다? 더 이상 자기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계약 해지됐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아니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지요. 이해관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온 상태에서 자기 보증금 전액 다 못 받았단 말이지요. 대항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씩씩거리면서 또다시 경매 나오니까 또다시 법원에다가 권리시행공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준다고 그랬죠. 받아줘요. 법원에서는요, 어떤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한다 했을 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확 심사를 안 해요. 왔어요? 알았어요. 뭐 접수방 찍고 그냥 그대로 접수해버린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또다시 배당요구 했을 때 그 배당요구 신청 사실 자체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더라. 낙찰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서 안 해줍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할 능력이 있어야지만 최소한도 말 그대로 뭡니까? 이번 64강의 썸네일상 제목이 아주 야비한 경매 함정에 내가 퐁당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요거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말이죠. 제 생생경매 이게 아마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돈 안 된다라고 제가 63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억 벌었어요. 돈 된다니까요. 찬찬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라방일시가 3월 2일이죠. 2022년 3월 2일이고요. 자, 그럼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4 타경의 9493 물건번호 8번입니다. 이것도 경매정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2009 타경의 8815 하니까, 자, 이 보니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임의 경매라는 매각으로 이렇게 이 등기 통보상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다시 경매나, 엄마의 이때 뭐 이게 선행 경매 사건이 이게 후행 경매 사건. 제가 자꾸 또 다시 그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죠. 예. 또 다시, 그죠? 예. 또 다시 하니까 또 쓸데없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요거 아마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2003년 2월 10일 날 가변한 사람이 전입 확정을 받았어요.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2003년 8월 23일 날 가압류가 설정되고 여기서 아마 이게 금융기관에서 그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임의경매. 이게 1차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라는 사람 낙찰 받았는데 1255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자, 이거 보니까 임차인이 가본 말이죠. 2004년 7월 31일 날 하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리라는 분이, 자, 요게 이 어리라는 분이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경매를 취득했습니다. 임의경매를 취득했잖아요. 임의경매를 취득한 상태에서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2009 타경에 8815 경매 사건 정보지를 딱 보니까 어리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야! 이놈 소유자의 취득 원인이 뭐지? 부동산 취득 원인이 뭐죠? 아, 임의경매는 매각이네. 야, 매각이 지금 두 번째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낙찰자, 을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있었잖아요.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 뭐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당 요구했나? 아, 배당 신청했구나. 딱 3박자를 갖췄습니다. 이러했을 경우에는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다. 이렇게 또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 배당 요구하였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다.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하였다. 그럼 법원에서는 받아는 주는데 배당 요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금 몇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은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직전에 63강하고 이번 64강 아니십니까? 요 한 2강 정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요. 최소한 누구한테 당하지는 않으신다는 거. 자, 일단 이제, 어리란 사람이 1255만 원에 낙찰받고, 참 이게 신기한 게, 2006년 7월 6일 날 낙찰받아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서 등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6년 7월 19일이면 며칠 사이입니까? 13일 만인가요? 13일 만에 병이라는 사람이 건전한권을 설정했어요. 얼마? 1억 2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1255만 원에 이 빌라입니다. 1255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한과 동시에 한 10여일 후에 보니까 아이고 1억 2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전형적인 어떤 소위 작업하는 그 패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법원 경매 물건 중에서 작업을 해놓은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마 그 전에 지분 경매 얼핏 강의할 적에 이런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작업을
할 물건이냐 아니면 이미 작업을 한 물건이냐. 요건 좀 과거죠, 과거. 작업을 해버렸잖아요. 작업할 건 없는 미래입니다, 미래. 예. 우리는 기왕에 만약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모임 할 적에 오시면 저랑 소주 한잔 먹으면 제가 이런저런 말씀 다 드릴게요. 예. 이런 게 이제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상에서만 정난하게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 뒤가 캥깁니다.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어쨌든 작업할 물건은 뭐다? 앞으로 작업한다 얘기죠. 작업한 물건은 뭐다? 이미 누가 작업을 해버렸어. 누가 작업을 한 물건에서 내가 들어간다? 너 완전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경매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누가 작업을 했나 안 했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사람 1255만 원 낙찰을 받았으니까 경매 비용 빼고 이분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배당 받아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한 5천만 원은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은 뭐다? 을한테 여보요 5천만 원 빨리 돌려줘요. 근데 을이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열받아 버렸어. 열받아 봐가지고 이게 임차권 깨버렸네. 이 보증금 5천만 원 돼 있죠. 이게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아마도 요 낙찰 금액에서 경매비용 빼고 이번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갑은 뭐다?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예. 이번에 임차인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이게 이제 2차 경매잖아요. 또다시 경매가 넘어온 거야. 경매로 소유권을 달리하였는데 또다시 경매로 넘어왔다.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2차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2009년 10월 달에 1억 5천여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어요. 1억 한 5천만 원에. 예. 1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다 이거죠. 왜 대금 납부를 안 했을까 보니까요. 여기서 보시니까 임차인 갑은 이미 배당 신청했죠. 배당 신청하면은요. 그 두 번 다시 배당 요구할 수 없어요. 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가 한번 배당 요구했잖아. 그래. 이 사람 배당 요구한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잖아. 맞아.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 뭐 당신 임차인 아니잖아. 그래. 임차인이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 맞지? 맞아. 가. 따라서 이 사람은요. 임차권 등기를 원칙하면 배당 요구는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물건 A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1억 5천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체적으로 아마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지. 아마도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대금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병이 여기 예술입니다. 병 이분이 1억 2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죠. 병이 말이죠. 물론 이제 시점이 2006년에서 2010년 됐습니다만 병이 1억 2천만 원 또 임의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봐가지고 이게 참 재밌잖아요. 아니 세상에 1255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한 12일 정도 후에 13일 후에 말이죠. 1억 2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는데 실제 1억 2천만 원이라면 어른보다 병한테 1억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경매에 있으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죠. 유튜브 방송 안 합니다. 왜? 1255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 1억 2천만 원 빌려줄 사람 손 들어 봐봐. 뭐 손 여기저기 손 들잖아요. 그죠? 그럼 1255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 1,000원 한 500 정도 더 갖다 치더라도 1,500 투자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번다고. 와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을과 병은 아는 사이라는 거지. 그죠? 비 오는 날 저녁 때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같이 기울이는 그런 사이지 않겠느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상태에서 제3자가 보세요. 참 예술입니다. 1억 2,300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1억 2,300만 원에. 예. 그러면 1억 2,3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 여기에 보시면요. 임차인 갑 이분은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했죠. 근데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해도 이것은 효력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 임차권 등기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당연 배당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배당 요구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한번 배당 요구하면 우선 변제권 상실돼 버린다 이거지. 우선 변제권 상실되기 때문에 이 사람 배당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거든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는데 근데 이때는 뭐다 이 사람은 이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아니고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자 그러면 갑이 강제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한 것이 2009년 5월 20일이죠.
병은 언제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2006년 7월 19일 날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강제경매니까 저당권 물건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우선 변제. 강제경매는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가 자기 채권 전액에 대해서 낙찰금액에서 배당 다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1억 2,305만 원이단 말이죠. 그럼 여기 1억 2,305만 원에 낙찰 받았다, 누가 낙찰 받아갔어요. 제3자가 낙찰 받아갔을 때 경매비용 305만 원 정도 치고 그러면 순수한 배당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다. 그럼 1억 2천만 원 누가 가져갑니까? 병이 이 사람이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죠? 1억 2천만 원 병이라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요 대항력 있는 임차 이것저것 그전에는 5천만 원 누가 인수한다? 이 제3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1억 2,300에서 5천 같으면 1억 7,300 정도 그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 1차 감정 가격이 보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네. 1억 8천만 원 정도 빌라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2009 차경이라면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한참 그 전이잖아요. 한 2, 3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빌라 같은 경우에 거의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는다? 에이, 그건 아니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막 그냥 경매 시장이 열기에 뜨겁질 않았어요. 자, 어쨌든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소위 작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리란 분입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분은 보면은 1,255만 원에서 등기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한 1,500 정도 더 갖다 치자 이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프니까 짜장면에다 소주 한 잔 먹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더 갖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죠? 자기 어쨌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하는데 전체 2천만 원이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의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배당 받아갔으니까 5천만 원을 인수하는데 아마 돈이 없으니까 못 줬겠지요. 못 주니까 다시 경매에 넘어갔겠죠.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배당은 얼마 받았다? 1억 2천만 원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1억 2천만 원 배당 받는데 자기네들 투자한 금액이 얼마다? 2천만 원 배당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벌었습니까? 1억. 그러니까 2006년 7월 달에 해가지고요. 2010년도 2월 달에 제3자가 낙찰 받았으니까 7, 8, 9 아마 한 3년 한 6개월 만에, 그죠? 3년 한 6, 7개월 만에, 빌라를 하나 낙찰을 받았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면요. 생생경매, 요건죠. 생생경매 교재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누가 밑에다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생생경매 교재가, 서점에 가보니까 없더라. 지금 생생경매 교재 절판됐습니다. 그 생생경매 교재는 제가 출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했기 때문에 그 책이 별로 안 팔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판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경매정보제 이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실제 이 사건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2000 좀 오래됐습니다. 2009 타경에 8815. 네, 됐습니다. 우선 이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후행 경매 사건입니다. 2차 경매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찬찬히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서대문구 북가자동에서 밑에 2010 타경에 1636 중복 사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요. 저당권자 1억 2천만 원짜리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한 거예요.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이때 이건도 보니까 토지건물 일괄매각이잖아요. 일괄매각인데 감정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인데 누가 그 전에 보니까 또 한 분이 또 1억 5,077만 원에 입찰을 하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럼 이거 보니까 1,440만 원. 오, 괜찮네. 1,44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440만 원 적립되어 있고 공모 씨라는 분이 1억 2,300만 원이니까 1억 2,300 하면 1억 3,700만 원 정도, 1억 3,800 정도, 그죠? 이게 이제 순전, 낙찰 배당 재단이고, 여기서 이제 경매비용 빼고 하니까 막 1억 한 3,500 정도는 배당이 될 것 같아요. 배당 금액입니다. 그럼 1억 3,500만 원에서 아까 저당권 1억 2천만 원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1,500만 원, 임차인 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임차인은요, 1,500만 원 배당 받아갈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배당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5천만 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제 상당히 말씀 속도를 빨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꽉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 제 말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요, 유튜브 그 화면 밑에 보면요, 배속 기능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좀 제 말씀 속도가 늦으면 1.5로 하십시오. 그럼 다다다다다다 나와요. 근데 제 말씀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러면요, 0.7인가 0.0.75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조금 말씀 속도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5천만 원에서 이 임차인은 1,500만 원에 대해서 배당받는다 그럼 나머지 3,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낙찰자는 3,500만 원 이게 인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임차인이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뭐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받는 거예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권자로서 지위로서 배당받는다는 것이죠. 배당받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3,500만 원 미배당이기 때문에 공모시 같은 경우는 1억 2,300원 플러스 3,500만 원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는 이제 5천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이게 아니고 3,500만 원만 인수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3,50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정보시라는 분이 임의경매를 매겨가지고 요 사건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1,200만 원 낙찰 받았는데 받고 나서 13일 만에 현모시 개인 이 자리는 항상 개인이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 안 꿔줘요. 이런 거는 개인이 꿔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1억 2천만 원 저런 거 설정했잖아요. 그죠? 설정한 상태에서 압류가 두두두둑 4건이 들어와 있고 김모 씨가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예. 임차권 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압류 요 내용에 의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는 맥시멈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이 또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그렇습니다. 이게 조세 채권이라든지 이랬을 경우 당해세 일반 조세 뭐 이런 쪽으로 세무과 나와 있으니까 그죠? 당해세 일반 조세 이렇게 세금도 이렇게 나누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네들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이긴 저 세금자가 뭐 내지 마. 우리 1억 벌었으니까 여기서 얼마씩 가져가라고 그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물건 낙찰 받으신 정모시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글쎄요, 한 1억 이상의 어떤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전 금액을 주지 않고 다시 경매로 넘기게 되면 전부 다 돈 번다? 이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돈만 못 봐요. 대체적으로 돈만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자, 보십시오.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죠? 1억 8천만 원이지요. 그리고 304호만 기억하십시오. 무보빌 304호입니다. 304호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304호 1억 8천만 원의 토지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1억 8천만 원인데, 그럼 이게 이제 선행 사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선행 사건이 잠깐 보시죠. 그래서 네, 됐습니다. 여기 304호잖아요. 무보빌 여기 304호 나와 있네요. 그죠? 304호인데 9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가 9천만 원에서 이게 1억 8천만 원으로 아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상승된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토지 건물 어떻게 일괄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를 제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고 그다음에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아마 금융기관에서 임의경매 신청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일 현황란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참 화려하지요. 보십시오. 보시니까 상당히 화려해요. 아주 그냥 9천만 원에서 스타트 딱 끊어가지고요. 유찰되고 나서 이때 누가 한번 낙찰 받았다가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요. 대금 납부 안 하니까 460만 원 적립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재매각이니까 입찰 보증금 20%인데 보니까 이것도 법인에서 낙찰 받았어요. 1255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근데 이게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전세 보증금이 얼마다?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인데 여기서 아마 경매비용 빼고 한 돈 1천만 원 정도 배당받았기 때문에 후행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5천만 원
돌리도라고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요, 낙찰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잠깐만요. 또 정리를 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 사건이 오래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이 경매정보지는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사건 내용이 좀 부실해요. 사건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이게 부실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6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03년 8월 23일자 가압류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03년 2월 10일이거든요. 2월 10일이니까 어쨌든 이게 대항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매정보에 조금 이제 오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요건 지금 이제 선행 사건이고 이제 후행 사건이란 말이죠. 자, 이게 경매 물건 나왔어요. 그러면 딱 봅니다. 보는 순간 어떻게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뭐지? 임의경매라는 매각인. 야, 이때는 이 선행 사건 이전 사타경에 9493. 그죠? 이 사건 딱 들어가시가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죠. 이분 같은 경우 전세 보던 게 얼마? 6천만 원 된다.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인데 아마도 1,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1,200만 원 선에 낙찰해가지고 경매 비용 빼고 1,000만 원 배당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미 선행 경매 절차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 했죠? 또 반복합니다. 배당 요구 했으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맞잖아요. 그죠?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배당 신청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였다. 이때는 이 사람은요, 배당 요구를 하는 것도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 이분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봐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압류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란 것이 나쁜 맘 뭐냐 끝도 안 듯이 나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가 보증금 안 주고 다시 저당권 풀로 설정한 상태에서 또 세금 일부러 안 내버려. 세금 안 내면 압류가 덕지덕지 붙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든지 만약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 안 하면요. 이 현모 씨 개인입니다. 이분도 나중에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임의경매 신청했다니까요. 그럼 임의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 뭐다 봐가지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면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더 이상 이제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단지 당신은 2003년 2월 10일 날 전입신고해서 그 선행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따라서 낙찰자 이분이 낙찰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자녀금 5천만 원 받으면 그냥 빠이빠이 나가면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안 주니까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강제경매 신청한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자 싹 1억 2천만 원 다 받아가고 압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채권 다 가져가다 보면 이 사람한테 이런 당기는 한 푼도 배당이 안 주어진다 하더라. 그러면 이 물건 낙찰받은 사람은 맥시멈 5천만 원. 뒤에 보니까 25만 4천 이거는 소송에 의한 소송 비용 이런 거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5천만 원은 맥시멈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맥시멈 5천만 원을 인수한다 손치더라도 1억 2,300에도 5천 안에 1억 7,300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감정가 1억 8천 대비해가지고 1억 7,300만 원이니까 한 7천만 원, 700만 원 정도, 플러스 700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1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